오늘은 1946년 3월 1일 해방 후 첫 번째 3.1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제목에는 역사 논쟁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역사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건가? 사실은 역사를 누가 점령하느냐? 그런 사람이 세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6년 3.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1946년 3.1절까지는 국내에서 3.1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요 3월 1일만 되면은 또 혹시 옛날과 같은 독립운동을 할까 봐서 그냥 눈에 불을 쓰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요 3월 1일을 일본 천황을 섬기는 날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독립만세 부른 그날을 일본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하는 날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날입니까? 독립만세 부른 날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줄 서가지고 신사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니,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이 국내에서는 3.1절 기념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3월 1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죠. 해방된 다음에 첫 번째 3.1절은 진짜로 1919년 3.1운동을 다시 기념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이 3.1절, 1940년 3.1절을 어떻게 보느냐, 이 3.1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중요한 운명이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940년 3월 1일 해방 후 첫 번째 3.1절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당시에 3.1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3.1절을 보는 눈이 이 당시와 같아요. 지금 한국 땅에서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사전쟁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해방 직후부터 역사전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건국에는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좌익이 있었고 하나는 우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익은요 3.1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3.1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1 운동을 일으킨 세력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세력 아니에요? 천도교 세력 아니에요? 종교 세력이라고요? 종교는 공산주의에 의하면 인민의 아편입니다. 아편이 일으킨 운동을 어떻게 공산주의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3.1운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나라의 주역은 바로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지하혁명 세력,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해방 공간에 있어서 누가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한쪽에서는 3.1운동을 계승한 임시정부가 이 새로운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3.1운동은 대대로 된 혁명이 아니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하혁명 세력,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좌익은 지하혁명 세력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우익은 임시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두 세력이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1946년 3.1절을 앞두고 어떻게 전국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해방 전국에 있어서 좌익은 3.1절과 3.1운동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운형이 건국준비를 만들 때에 그 건국준비위원회의 수많은 문서 가운데서 우리 건국준비위원회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안재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3.1운동을 빼고 어떻게 이 독립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 선언문을 보면은 일제시대의 한일 지하혁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제시대 때도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했다고요. 또 농민들을 부추겨가지고 농민운동을 했다고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정작 전 민족이 일어나서 외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1919년 3.1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진보주의 세력의 가장 중요한 단체인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도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도 3.1운동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공산당 지하 세력 이것이 위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3.1절이 기념일이 아닙니다. 남한에서는 3.1절이 기념일이에요. 그럼 북한에서는 3.1절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했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남한의 정치가들이 북한과 손을 잡고 3.1절 기념행사를 하자 얘기했는데 북한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3.1절 운동도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 임시정부를 자기들이 짓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왜 이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가 3.1절과 임시정부를 북한과 같이 하자고 했는가? 정말 역사를 몰라서 그랬는가? 아니면 그 속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지 제 머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안했습니다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서울의 광화문에 가보면요 서울시 역사박물관 있습니다. 그때의 3.1운동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입맛에 맞도록 여러 가지 북한에게 호의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써놨어요. 왜? 3.1절 기념행사를 북한과 같이 하려고. 그런데 북한이 오지를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북한은 종교인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3.1운동 인정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비해서 우익은 어떻게 했느냐? 우익의 핵심적인 인물, 해방공간에서 우익의 핵심적인 인물은 송진우입니다. 송진우는 전라남도 사람이에요. 이 송진우가 해방공간에 있어서 북한에 있었던 조만식 장로와 더불어서 남한의 송진우 선생이 가장 중요한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했어요. 일제가 망할 때 제일 첫번에 그 일본은 송진우를 찾아와서 모든 권력을 줄 테니까 당신이 해방 이후에 한국을 이끌어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송진우는 내가 왜 일본으로부터 정권을 받느냐, 연합군으로부터 정권을 받겠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전 총독부가 여운형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한테 넘겨주겠으니 받으라. 여운형이 덜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송진우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연대해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새로운 나라의 기초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45년 11월에 와가지고 1919년 우리가 목놓아 불렀던 대한독립만세, 그 3.1운동과 그 3.1운동으로 만들어진 한성정부, 서울에서 만들어진 그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다. 김구 선생도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3.1 민주 독립운동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바로 그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익은 다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인정을 하고 좌익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3.1운동 때만 되면은 이 좌익들은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을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1운동은 국민적인 지지가 너무 높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이 3.1운동을 다 민족적인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좌익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우익 세력들은요 이 좋은 찬스인 3.1운동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익도 3월 1일이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좌익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1945년 9월 초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공산당들이 그 인천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을 몇 사람 불러다 모아놓고 인민대표라고 하는 그 간판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고요. 인민대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인 그런 그 국민대표가 아니라 공장 노동자들, 여공들 데려다 놓고 그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946년 3월 1일에 정말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인민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46년 1월 달이 되었을 때 공산당들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이 3.1절은 일본과 싸운 날이고, 따라서 조선 안에 있는 모든 친일파들을 제거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련의 근본적인 정책은 한반도의 친서국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소련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소련의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면 소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민족주의 세력이라고요? 이승만, 김구, 김규식 다 이런 사람들 민족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민족주의를 반대한다 이러면 대중들이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을 무조건 친일파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구 선생도 북한이 친일파라고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북한이 친일파라고 그랬어요. 조만희 선생도 북한이 친일파라고 그랬어요. 친일에서 친일파가 아니에요. 공산당에 반대하면은 친일파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부르주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6년 1월 달에 공산당들이 1946년 3.1절에는 친일파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공격해서 다시금 좌익이 주도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친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제 얘기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친일파를 척결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가 아닌 사람도 친일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세상에 온 국민이 존경하는 조만식 선생 같은 사람도 친일파로 공격을 했다고요. 김구 선생도 친일파로 공격했다고요. 미국에서 평생 일본과 싸운 이승만 박사도 친일파로 공격했다고요. 여러분들, 요즘 친일파 논쟁 가운데서 진짜 친일파는 몰아내야 되지만 친일파가 아닌데도 친일파로 공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별로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우익은 3.1절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6년 1월 25일에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3.1절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6년 1월 25일에 기미 독립선언 기념 전국 대회를 만들기로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익은 이 3.1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느냐? 지금 소련이 아직도 신탁통치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새로운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날로 3.1절을 우리가 활용하자. 왜냐하면 1919년 3.1절은 독립만세를 외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주권을 넘겨주지 않냐고, 독립을 주지 않냐니까 신탁통치 반대하고 독립을 쟁취한 날로 만들자. 그러니까 좌익은 3.1절을 친일파를 몰아내는 말로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친일파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이 우익은 3.1절을 우리나라를 신탁통치하려고 하는, 좌익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날로 활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는 신탁통치를 염려하면서 우리는 피로써 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임시정부를 건국했는데 우리가 다시 신탁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1919년 3.1운동의 결정적인 세력은 기독교와 천도교 아닙니까? 그런데 1946년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와 천도교가 여기에 중심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천도교 교당에 있고 준비위원장은 김관식 목사님이었습니다. 명예회장은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이 명예회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천도교, 종교 세력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이런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대표로 나왔고 그 실질적인 일은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의 대표가 누구였느냐? 김관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조선 남부대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조선 남부대회의 대회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김관식 목사님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인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1946년 3.1절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3.1절 행사를 앞에 놓고 사실은 좌익과 우익이 한판 대결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앞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둘이 모여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독립적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와 김구 선생의 비상정치회가 합해가지고 비상국민회의를 만들고 또 이것이 민주의원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그 비상국민회의의 중심인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민주의원은 준정부적인 그런 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였어요. 매우 중요한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이 세 분들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 날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온 민족이 기념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주의원에서 미 군정에 제안했습니다. 이 날을 국경일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왜 3월 1일이 국경일이 된 줄 압니까? 바로 민주의원에서 우리가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그 이날, 우리 민족으로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국경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해방 이후 첫 번째로 국경일이 된 날이 바로 1946년 3월 1일 3.1절인 것입니다. 그 뒤부터 계속 3.1절 행사는 우리 그 국경일로서 지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민주의원이 이런 것들을 주최를 해가지고 민주의원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3.1절 기념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장로교 목사님인 김양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방 10년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편의 행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3.1절 기념행사는 마치 우리나라의 장래의 운명을 판정하는 시금석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파는 우파대로 3.1절 기념행사라고, 좌파는 좌파대로 3.1절 기념행사를 하는데 어느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 어느 쪽을 향하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 나라의 운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에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미 군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절을 법적으로 첫 번째 공식적인 경축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행사도 행사지만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느냐. 지금도 이제 4월달 되면은 여러분들은 관계없지만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지지를 받을까? 이것이 앞으로 이제 명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가름하는 중요한 그 기준이 될 거라고요.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1946년 3.1절에 정말로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이 싸웠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좌익을 지지하느냐, 우익을 지지하느냐, 임시정부를 지지하느냐,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그 관심사였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자기 쪽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미 군정은 대규모의 군중 집회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소련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미국은요, 대중 집회로 정치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들이 심사숙고한 다음에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당한 민주주의지, 대중들이 와 모여가지고 그거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소련은요,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치공작대를 보내가지고 이 정치공작대로 하여금 선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입성할 때는 막 소련군 환영대회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지지를 받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중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것은 사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 지도자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좌익들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좌익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우익 집회를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일 집회를 할 때 제일 많이 동원하기 쉬운 단체가 뭡니까? 학생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 학교들이 거의 다 우리 그 우익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각 학교마다 여러분들 미 군정이요 3.1절 기념대회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 모든 기관들이 다 3.1절 기념대회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그래서 오전에는 학교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가가지고 이 3.1절 기념대회 우익 집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익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익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3.1운동 때 우리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해방된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라고 할 때 자기들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느냐, 좌익들은요 왜 학생 동원하느냐, 내노란물이 거기죠. 자기들이 동원할 때는 이것이 인민의 혁명가들이라고 얘기하고 우익이 할 때는 공부해야 될 학생들을 왜 동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노란물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세상 정치가 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매우 중요해요. 이 당시에 청년들은요 이 우익이 청년 동원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좋으냐, 좌익이 운영하는 서울 그 남산에 있는 모임이 정통이냐, 서울운동장에서는 우익의 모임이 정통이냐, 이렇게 서로 싸웠을 때에 사실은 이념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장소에 누가 참여하느냐.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선생이 참여하고,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이승만 박사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33인 민족 대표들이 아직도 그때 많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 33인 민족 대표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승만, 김구 이 두 분이 서울운동장 대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인 가운데 살아남은 분들이 다 거의 다 이 서울운동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봐라, 어느 쪽이 정통이냐. 남산대위에 민족대표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다 서울운동장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청년들이 바로 우익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체가 뭔 줄 압니까? 여성단체예요. 오늘 이 자리 보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들은 목사님 빼놓고는 여자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자리 다 여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1945년 해방 직후에 가장 우익이 셌던 단체가 부인단체입니다. 독립적성 부인단. 여성들은요 이론보다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공산당들이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정치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저거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들, 네이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노동자와 농민을 팔아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김일성이요 노동자와 농민을 팔아가지고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것이고, 중국의 모택동이 노동자와 농민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노동자와 농민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잘 알아. 여기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백신영, 박순천, 황해덕, 황현숙, 박현숙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남자들 정치자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들 지도자들 가운데서는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은요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가 오기 이전의 여성들과 기독교가 이 땅에 온 다음의 여성들은 100% 다릅니다. 기독교가 오기 이전의 여성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왔을 때 세례를 주면서 이름도 주었어요. 왜냐하면 세례가 이름이 없으면 세례 주기가 곤란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이름이 없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교회에서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과 더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김말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세례 받는 날은요 여성들에게 이름도 없는 이름을 얻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록이 되는 날입니다. 여성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임에 우리 여성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해방 공간에서 여성 단체들이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익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좌익단체들이 이 우익 여성단체들에게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좌익 행사 날인데 우익들이 가가지고 좌익 행사를 다 우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만큼 여성들이 셌다고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박순천 씨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체가 뭔 줄 압니까? 정대표, 지금 말한다면 동장들이에요. 동장.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조선 총독부와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뭐냐면 정대표였습니다. 동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지들이었다고요. 이 유지들은요, 자립적인 중산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뭐 일본으로부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해방되었을 때에 여운형,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별로 부안노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8일, 그러니까 해방 직후 여운형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다고 설칠 때에 이 서울에 있는 동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결의했느냐? 우리는 이런 정치판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정도를 걷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좌익의 여운형의 정치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대표들이요, 실질적으로는 이 서울시를 움직이고 있는 중심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이 3.1절 집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 조직이 움직인 거예요. 이 조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 정대표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말할 것도 없이 종교인 단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김양선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기념 행사는 마침내 기독교와 공산주의자의 대결 또는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의 결전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이때 전 기독교인들이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장로교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전 기독교인들이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온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선거라고 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국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를 악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정치가 이러느니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교회는요, 결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익들은 어떻게 했느냐? 좌익들의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익이 민주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죠? 좌익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좌익도 단체를 만드는 데는 선수예요. 그 단체 이름이 뭔지 압니까? 민주주의 민족전선. 좌익들의 우세우, 좌익들의 이상한 것은요, 공산주의자이면서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한 말도 안 쓰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니까 야, 이거 좋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말 잘했어요. 소련에 속지 말고,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지만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노동전선인 거예요. 그러니 공산주의 연구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겉으로 나와 있는 글자와 속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건 너뿐인가 하노라, 그런 옛날 얘기도 있습니다만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는 같이 하자고 그래요. 같이 하자.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힘이 있는데 끌고 나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같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 같이 하자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할 때는 공평하게 하자. 좌도 하나, 우도 하나, 1대1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10대1이었죠? 남산에 참여한 사람이 15,000, 그 다음에 서울운동장에 참여한 사람이 15만이었으면 10대1인데 10대1의 구도를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같이 하자, 서로 평화롭게 하자. 좌측도 하나, 우측도 하나, 모든 수를 반대로 딱 나눠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여기에. 근데 이승만 박사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너희들 참여하는 거 좋다. 그런데 1대1은 안 된다. 너희들에게 한두 자리, 즉사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줄 수 있다. 그럼 1대1이라니 지금 너희들 세력 얼마나 돼?
한 줌도 안 드는 세력들이 반주를 차지하려고 그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원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요, 뭘 동원하냐면요, 뭘 동원하냐면은 이제 좌익들이 동원하기 좋은 단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또 하나는 언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경제계 혹은 군인 혹은 과학기술 이런 분야 다 우익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우익이 약한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영화, 그 다음에 소설, 그 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면은요 다 지는 거예요. 해방공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우세했어요. 청년들이 우세했어요. 부인단체가 우세했어요. 또 정대표들이 우세했습니다. 또 종교 세력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좌익들도 자기 세력이 있다고요. 그 세력이 뭐냐면 연극 영화하는 사람들, 예술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연극을 만드는데 뭐냐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선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3.1운동의 주역은 소련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를 막 좌익이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했어요. 선전선동에는 이 사람들이 규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언론을 장악을 한 것입니다. 언론들이 거의 다 해방공간에서 언론들이 좌익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좌익이 밀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자협회, 신문사 사주들은 달라요. 사주들은 약간의 우익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랄지 동아일보랄지 이런 사람들 사주들은 우익이었어요. 그러나 일선 기자들은 좌익들이 많았어요. 사주가 기자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결정했느냐? 해방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3.1절 기념행사 얼마나 중요하냐?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가 되는데 방해되는 세력들 우린 절대적으로 보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좌우 다 하나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좌파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승만, 김구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 대표 나와야 되고, 이승만, 김구는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우익 대표, 좌익 대표가 1대1로 가져야 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들이 이 우익이 3.1절 연합예배를 깨뜨렸다, 이렇게 선전하고, 우익의 그 3.1절 기념행사 15만 명이 모인 기념행사를 일철 보도하지 않아버린 것입니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래서 3.1절 행사가 우익이 엄청나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신문 보도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에 보면은요 참 무슨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좌익은요 자기들이 불리하면 평화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평화하자, 자기들이 유리하면 정복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익은 참 물로 터져가지고 자기들이 힘 있을 때도 평화하자, 힘 있을 때는 항복하자. 우익은요 힘이 없으면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힘 있을 때 평화공세에 넘어가서 평화하자, 그러면 그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때는 1대1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넘겨주고, 힘이 없을 때는 투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가지고 정말 좌익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결기 있는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기를, 만일 이승만 박사가 지금 같은 이 시대의 대통령이었더라면요 진작 통일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만한 힘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통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지금 남한의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남한이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면요 북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작 383 밀고 내려왔을 겁니다. 공산화됐을 거예요. 우리가 힘 있을 때는 저쪽에 양보하고, 힘이 없으면 투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조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과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들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과는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포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마귀와 타협하려면 마귀한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은 단지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에 있는 공중권세의 하수인들입니다. 싸울 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피눈물 나고 오늘 또 정말로 굶주리고 온 북한 동포들을 구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세세토록 만순무가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밑에서 먹지 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상관제는 우리의 북한에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동포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해내는 것입니까? 미제 압박에서 구해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공산 독재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연합 모임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1946년 3월 1일이 된 거죠. 3.1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3.1절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행사는 해방 이후 첫 번째 일어나는 전국적인 행사죠. 첫 번째 국경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미측 행사. 이 우익측을 기미측이라고 합니다. 그 행사의 그 공식적인 모임이 기미독립선언 기념대회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을 학자들은 기미측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도 기미측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좌익들의 모습은 3.1운동 기념 무슨 대회 이렇게 했기 때문에 3.1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미측과 3.1측, 그래서 기미측 행사는 민족 대표도 많이 참석했고 임시정부 요인도 참여했고 이것을 주도한 세력은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3.1측은 좌파 연합단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도를 했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 아쉬운 것은 1946년 3.1절이 완전히 이제 우파에게 좌파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로서는 민족 대표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민족 대표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이 마수에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불쌍하게도 기독교 목사가 넘어갔습니다. 감리교 목사 김창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1947년 3.1절에는요 김창중이 좌익대회에 가서 하나님은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1946년 3.1절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식적인 행사, 이 당시 행사가 두 가지였습니다. 미군정이 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대회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행사는 보신각에서 했습니다. 어제 3.1절 행사를 보신각에서 했죠.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부도 역시 이 3.1절 우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보신각에서 3.1절 기념행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 군정 책임자 하지, 러치, 이승만, 김구, 김규식 33인 대표 다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19년 3.1운동은 우리나라의 혼을 만든 날이다.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혼, 씨가 만들어진 날이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 그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919년 3.1절은 계급이 없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되는 그런 계급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3.1절의 근본적인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중장은 뭐라고 연설한 줄 압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76년 미국 사람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원한다. 자유와 독립이 있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질 때 기미독립선언서 제일 첫 줄에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5등은 자의 독립국인과 자주민, 독립은 독립이고 독립국은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주민은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립과 자유 이 두 가지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미국 대통령 누즈벨트, 테오도로 누즈벨트, 그 다음에 영국 수상 처칠,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중국 총통 장개석이 모여가지고 카이로 선언을 만들었는데, 이 카이로 선언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그 조항 가운데 앞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연합국이 이기게 되면 한반도를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겠다. 자유와 독립, 이것은 서양, 우리 동양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서구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독립헌장에 나오는 것이고, 기미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카이로 선언에 나온 것이고, 바로 하하지 중장이 1946년 3.1절 기념행사 때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3.1운동 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맥락에서 3.1운동을 해석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3.1운동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나쁜 것 했고 싸웠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좌익들의 행사는 어떠했느냐? 좌익들은 역시 민주주의 민족정선이 주도해가지고 탑골 공원에서 9시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건 공식 행사예요. 여기에 이제 좌익 행사들이, 좌익 대표들이, 좌익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사실은 여운형하고 박헌영이 주도하는 인물인데 너무 사람들이 조금 와가지고 여운형과 박헌영이 참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단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인데 기념문을 낭독했습니다. 여기에 3.1절을 바라보는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녀한테 얘기하면요,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유식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알면은, 야, 우리 학부모들 보통 분들이 아닌데 민주주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공산주의도 잘한다. 공산주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3.1운동은요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러시아 혁명에 동의된 사람 거의 없었어요. 1919년 두 가지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2일 국제공산당 대회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기 참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해에 파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이 만들었을 때 김일성 선생이 거기에 참여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3.1운동 때에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갈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혁명으로 3.1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인, 이 사람들은 지도력이 없었다. 종교인들이고 그냥 싸워야 되는데, 투쟁해야 되는데, 비폭력 투쟁, 이거 얼마나 이거 낭만적인 얘기냐? 이 사람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르주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과 타협하지 않았냐? 결국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해야지 부르주아가 주도해가지고는 안 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국 역사의 정통성은 3.1운동을 일으킨 부르주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에게 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 그 다음에 함경도 원산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 이런 것들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는 뭐냐? 결국 소련과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이 손을 잡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것이 1946년 남산에서 열린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3.1운동입니다. 3.1운동, 그래 3.1운동 기념대회에 3.1운동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3.1절 기념행사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 우리 우익들은 이런 딜레마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3.1절 기념 예배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많이 하고 말이에요. 참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서울운동장 대회, 아까 얘기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익대회는 보신각에서 했고 좌익대회는 탑골공원에서 했습니다. 우익대회는 9시 반에 했고 좌익대회는 9시에 했어요. 이건 이제 상층부들이 있던 공식적인 행사고, 그다음 대중집회는 이제 우익은 서울운동장에서 했고 좌익은 남산에서 했습니다. 서울운동장 대회는 너무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도가 일반 신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박명수 교수님, 당신은 지금 하는 얘기를 못 보고 합니까? 그런데요, 우익신문 가운데 좌익과 타협하지 않은 신문 딱 하나가 있습니다. 대동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동신문은 너무나 우파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익 편향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미 군정 보고서입니다요. 여러분들 해방 공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요, 미 군정 보고서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미 군정 보고서는요, 일일 보고서가 있습니다. 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클리 보고서가 있어요. 매주 보고하는 거예요. 바이먼슬리 보고서가 있어요. 15일 단위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보고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긴 얘기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미 군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우익이 3.1절을 기막히게 활용했다. 우익의 장점은 역사다. 역사적인 정통성이다. 3.1운동을 계승하는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정통성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한 사회에서 우익 역사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김규식 선생은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승만이나 김구처럼 우파를 막 강조하는, 약간 과장해서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규식 선생이 화가 났습니다. 남산 대회는 얼마 안 모이고 서운동장 대회는 엄청나게 모였는데, 김규식 선생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빼놓고는 거의 다 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신문에서 한 줄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김규식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3.1운동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김규식 선생은요,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승만, 김구 뒤를 따라서 조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기자들 다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귀국한 다음에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냐고 침묵하면서 전국을 지켜봤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 우익이 모인 15만 서울 시민 거의 전부가 모인 그 행사에 국제사회는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승만 박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가 3.1운동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알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분명히 알겠다. 아까 얘기했죠.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김관식 목사님과 더불어서 3.1운동을 주도한 김양선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1940년 3.1절 기념대회에 국민들이 어느 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동신문은요, 3.1운동이 일종의 국민투표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익을 지지하느냐 좌익을 지지하느냐, 국민투표와 국민투표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신문의 내용을 보면 1946년 3.1절은 사실 실질적인 국민선거였다. 이 국민들에게 민주정부를 원하느냐 공산정부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선택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이긴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중요한 멘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3.1운동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부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한 줌도 안 되는 공산주의와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947년 미국 가가지고 공산당 세력이란 별거 아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국민의 뜻을 따라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주한미군이 소련 눈치 보느라고 소련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내세우니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미국 가서 따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미국이 이승만 박사가 미 군정과 싸워가지고 국민들의 뜻을 등에 업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주한미군은요, 미국의 정치 질서에서 보면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즈벨트가 죽고 트루만이 대통령 되었을 때에 공산주의와 타협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함성이 방향을 트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승만은 혼자 가서 공산주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이제
공산주의와 타협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공산주의와 타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방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가지고 공산주의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했을 때 미국의 방향의 터닝과 이승만 박사의 메시지가 같이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1946년 3.1절은 바로 한국 사람들의 민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운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통일은 되었는데 자유가 없어서 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와 독립, 이것은 김일독립선언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카이로 선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국제사회는 얘기했습니다. 유엔이 1948년 총선거를 결정하면서 이 총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카이로 선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카이로 선언에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이 이것을 북한 땅을 막아서 북한 땅의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남한이라도 먼저 이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북한도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결정한 것이 1948년 우리 남한의 선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방 직후에 우리가 국회를 만들 때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300명인 줄 압니까? 남한 국회의원 200명, 북한 국회의원 100명. 그 당시에 3천만이었는데 남한에 2천만 있었고 북한에 1,000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명만 우선 뽑고, 기회가 되면은 소련 역시 마음이 바꿔지면 북한에서 또 공산주의자들이 물러가고 자유로운 선거가 가능해지게 되면은 선거에서 100명을 뽑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100명은 그 사람들이 그냥 원래 그 비례대표 목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그 뽑을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이 원했던 것은 3.1 정신을 계승해서 남한도 북한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독립이 아니에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적인 복음적인 통일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102주년 되는 2021년 3.1절에는 3.1절의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나라의 선조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1946년 3.1절 때 여성들이 앞장섰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장 남자가 현찬하면요, 엄마들이 셉니다. 오늘 대한민국은요, 그저 돈 벌어오면 술 먹고 노름하는 그런 남편 믿고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잘못했지만은 엄마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남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정신 차려서 애들 키우고 정말로 가서 삭바른지라도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일 강한 부대가 무슨 부대인 줄 아세요? 엄마 부대인 거예요. 엄마 부대가 정신 차리면요, 대한민국 바꿔집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교회의 엄마 부대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